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용어는 단순히 IT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려한 용어나 유행에 따른 말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수가 급증할 때 또는 상사로부터 이 작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요청이 들어올 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접근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와 시스템의 성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도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 6가지 아키텍처 패턴을 살펴보고 이 패턴들을 통해 대규모로 유지보수가 용이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하우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1. 모놀리식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모든 구성 요소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베이스 접근 코드 등이 하나의 통합된 코드베이스 안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작용하며 빠른 시작이 가능하고 디버깅이 용이하여 최소 기능 제품이나 소규모 프로젝트에 특히 적합합니다. 그러나 탈모놀리식 아키텍처로 이동하기 위한 여정이 필요해질 수 있으며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용자 수가 적은 상황에서는 내부 도구로서 유익할 수 있습니다. 론칭 시 빠르게 안정적인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유용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모놀리식 아키텍처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팀의 규모가 커지면 서로 연관이 없는 구성 요소들 간에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특정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어려워 단일 서비스의 확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포 과정이 모두 또는 아무것도 방식으로 이루어져 한 구성 요소의 오류가 전체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처음에는 모놀리식 아키텍처로 개발되었지만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들을 점차적으로 분리해 나갔습니다. 이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초기에 단순하게 구성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계층형 아키텍처는 라자냐와 같은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층은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층형 아키텍처는 애플리케이션을 프레젠테이션 층, 비즈니스 로직 층, 데이터 접근 층 등으로 나누어 구성합니다. 각 층이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서버에서 실행될 경우 이 구조는 NTR 아키텍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 층이 독립적으로 개발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전통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금융 포털 등의 프로젝트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구조는 특히 팀 간의 명확한 경계를 필요로 할 때, 즉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팀 간의 협업이 원활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특정 층에서의 수정이 다른 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층형 아키텍처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계층 구조가 구성될 경우 개발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하나의 서비스가 잘못 작동하면 다른 서비스에도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아키텍처 설계는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와 ASP, NET는 이러한 유기적 구조를 통해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며 데이터베이스와 프론트엔드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 코드의 잘못된 상호작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마치 방대한 게임 맵을 작은 모듈화된 레벨로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각각의 컴포넌트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서비스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되어 독립적으로 배포 및 관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 팀이 동시에 다양한 부분에서 작업할 때 가시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에서 독립적으로 확장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검색 기능과 결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각 서비스에서 각기 다른 기술 스택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단점으로는 서비스 간 통신이 복잡해져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20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디버깅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동 배포가 발생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배포 파이프라인의 자동화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데에는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수천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 추천 알고리즘에서부터 청구까지 다양한 기능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이벤트 주도 아키텍처는 서비스 간의 직접적인 호출 대신 이벤트를 발신하고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러한 이벤트에 반응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구조는 대규모 시스템에서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대량의 주문 처리와 같은 높은 부하를 수용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을 때 적합하며 높은 데이터 흐름을 관리해야 할 경우 데이터 흐름이 단일 서비스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벤트 주도 아키텍처는 디버깅하기 어려워서 어떤 서비스가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켰는지를 추적하기가 힘든 단점과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 간의 상태를 동기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벤트가 잘 문서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마존은 주문 처리 및 재고 관리 시스템에 이벤트 주도 아키텍처를 적용하여 모든 주문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벤트가 여러 하위 서비스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5.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하여 서버를 운영할 필요 없이 간단한 함수 단위로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작은 함수들을 실행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는 트래픽이 예측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 막대한 인프라 비용 없이 최소 기능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경량 API, 배경 작업, 자동화 스크립트 등을 실행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러나 서버리스 아키텍처의 단점으로는 특정 함수가 호출될 때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이 지나치게 많은 함수로 나뉜 경우 조정이 힘들어질 수 있으며 특정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종속될 수 있어 이후에 변경할 경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아키텍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6. 육각형 아키텍처는 한편으로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개발자 친화적인 패턴 중 하나로 불리는 Ports and Adapters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비즈니스 로직이 독립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외부와의 상호작용은 포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시스템의 관심사를 분리하여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키텍처 패턴이 존재하며 각 패턴은 특정한 상황과 요구에 맞게 선택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요구와 시스템 성능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한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